안녕하세요. 배장현 편입영어입니다. 오늘은 22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인문자연 공통문제 35, 36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톨릭대학교는요. 인문계의 경우에는 40문항에 90분을 줍니다. 근데 이 인문계의 문제 가운데 20문제를 추출해서, 그러니까 사실상 공통문제죠. 20개의 공통된 문제를 추출하여 자연계에게 출제를 하고요. 자연계는 또 추가적으로 수학 문제를 20문제를 풀어서 합계 90분을 줍니다. 다시 말해서 인문계는 40문항에 90분을 주고요. 자연계는 요 인문계와 동일한 문제 20개를 추출하여 풀게 한 다음 수학을 20문항 풀어서 합계, 이 두 합계 시간 90분을 주는 그런 학교입니다. 자, 학습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독해 문제 중에 일치하지 않는 것을 묻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자세에 대한 얘기죠. 자,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있구나라는 판단이 들면 본문을 스캐닝 하셔야 됩니다. 스캐닝이라는 것은 꼼꼼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인 글의 얼개를 보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정보가 SNS 스페시픽입니다. 너무 구체적인 정보가 많으면 스킵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올라가서 본문부터 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거죠. 근데 글이 좀 추상적이고 개념 위주로 되어 있는 일반적인 글 혹은 추상적인 글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때는 선택지까지 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일치하지 않는 문제의 선택지까지 보고 본문으로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본문을 스캐닝 했는데 자,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글에 뭐 예를 들어서 연도 표시라든지 뭐 1970년이니 어떠니 사람 이름이니 그리고 시간 관계가 아주 복잡하고 이렇게 너무 구체적인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으면 이때는 그냥 본문부터 읽어 내려와서 푸는 것이 맞죠. 하지만 본문의 내용이 어느 정도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라면 그때는 과감하게 일치하지 않는 것 하는 선택지부터 읽어주면 대략 본문의 내용이 추론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요. 본문의 분량이 너무 길면 짧으면 그걸 판단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본문의 분량이 아주 짧은데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본문의 분량이 아주 많고 부담스럽다면 지금 말씀드린 요 전략, 즉 선택지부터 보고 본문으로 올라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 판단하시라는 겁니다. 자,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인이죠. chances are that 그러면 뭐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inquisitive는 못마땅한 느낌도 있고요. 좋은 느낌도 있고요. 두 가지 다 있어요. 뭔가 자꾸 나는 말해주기 싫은데 자꾸 상관하고 물어보고 그러면 1번의 느낌이죠. 하지만 칭찬할 때 야, 호기심이 많고 탐구심이 많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자, orthodox가 정통이잖아요. 근데 unorthodox니까 정통이 아니다. 뭔가 좀 특이하다 할 때 unorthodox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자, conform은 순응을 하는 거죠. 순응이라는 것은 관행이나 규범을 따르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또 반의어 접두사 none이 붙었으니까 따르지 않는 거죠. 이 영국식 영어에서는 주의한데 우리 그 편입에는 영국식 영어가 많이 출제됩니다. 영국식 영어에서는 이 단어가 이게 비국교도를 뜻해요. 비국교도라는 것은 종교가 영국 성공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비국교도라고 부를 때 이 non-conformi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non-conformist 그럼 비국교도고 혹은 non-conforming 그랬을 때 비국교도의 즉 영국 성공회 신자가 아닌이라는 뜻이 됩니다.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떤 질병에 있어서 나타나는 여러 증상과 징후를 말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징조 혹은 증후 이런 뜻이잖아요. 합쳐서 우리가 sign and symptoms를 합쳐서 징후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질병이 생겼는데 그 질병에 특유한 여러 가지 증상과 징후들이 나타나잖아요. 그걸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이제 질병에만 국한되어 사용되지 않고 일반적인 관점에서도 이 단어가 사용되죠. syndrome. 자, convergence라는 것은 한 점으로 모이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수렴이라고도 하죠. 반대말은 divergence입니다. divergence라는 것은 분기죠. 분기, 갈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분기 혹은 수학용어로는 발산이죠. 발산한다 혹은 분기, 갈라진다 반대말입니다. convergence와 자, eminent는 저명하죠. 저명하다는 것은 아주 성공한 인물로서 이름도 널리 알려져 있고 존경까지 받는 것을 말합니다. 자, martial 명사로 사용되면 별넷
혹은 별 셋 정도의 엄청 높은 장군을 말하지만 동사로 사용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 본문에서는 이런 뜻입니다. 결집시키다. 자, 요 단어와 헷갈리지 말라고 찾아온 거예요. 우리 본문에는 안 나와요. 이렇게 마셜이라고 T를 쓰게 되면 이건 싸움이나 전쟁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마셜 로 그러면 그게 계엄령입니다. 즉 군대가 통치하는 거죠. 군대의 법에 의해 일상생활을 통치하는 것을 계엄령이라고 합니다. 자, first는 촉진하고 발전시키는 거죠. 이거는 이제 adopt하고 구별하셔야 되는데 adopt라는 것은 아예 입양해서 나의 자식으로 키우는 건데 그게 아니라 수양 부모로서 그냥 아이를 길러주는 역할을 맡는 것을 우리가 수양 부모가 되는 거죠. 그때는 또 force라는 단어를 씁니다. realm, 영역, novel, 이 소설이라는 뜻도 있지만 새롭고 참신한 것을 말하죠. out of favor. 그러면 이제 인기가 시들해졌다 혹은 눈밖에 났다. encounter, 맞닥뜨리다. resistance, 저항. 자, skeptical이라는 것은 어떤 뭔가에 대해서 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과연 그래? 그럴까? 나 잘 못 믿겠는데? 그런 것을 skeptical이라고 하고 그러한 태도를 skepticism이라고 합니다. in the face of는요,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뜻도 있고 뭐뭐라는 결과 앞에서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예문 잘 참조하십시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항상 문제부터 보신다 그랬죠. 그럼 빈칸 문제 하나 나왔구나. 그 다음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문장의 분량이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조금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다는 느낌이 저는 살짝 들었어요. 그랬는데 눈으로 이렇게 스캐닝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스캐닝을 쭉 해보니까 어떤 구체적인 정보가 있는 얘기들이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 창의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느낌이 든다고요? 그렇죠. 선택지까지 한번 읽어주자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보장할 수 없다. There is no guarantee라는 것은 보장할 수 없다. 자, who has high IQ? 그러니까 who 이하가 이렇게 person을 수식하잖아요. 그러면 IQ가 높은 사람이 반드시 창의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IQ가 높다는 것, 머리가 똑똑하다라는 것과 창의적이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는 글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직 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 창의적인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인기 없는 생각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창의성이라는 것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다. 자, 이 타고난 재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머리 좋은 거 아니겠어요? 1번에서 말하는 IQ 높은 거? 그러면 selected few는 뭐예요? 아주 극소수의 few, 극소수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한 타고난 재능이 아니고 따라서 길러질 수 있다. 그러니까 창의성이라는 것은 아까 1번 IQ하고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길러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1번과 3번은 한 짝꿍을 먹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반면에 마지막을 볼게요. 자, buy low, 싼 값에 산다라고 하는 개념은 해석될 수 있다. 투자되는 것으로 인기 있는 생각을 구매하는 투자라고 볼 수 있다. 이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기 있는 생각은 값이 비싸겠죠. 사람들이 인기가 있으면 그만큼 값이 비싼데 그걸 어떻게 값싸게 살 수 있습니까? 벌써 여기서 이상하죠.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확신하라는 게 아니라 이 4번이 좀 이상한데 하는 생각을 갖고 올라갈 때 우리는 이미 많은 정보를 이미 선택지를 읽으면서 확보했다는 거죠. 자, 직독직해 보겠습니다.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Think for a moment. 어떠한 특징에 관해서, 사람들의 특징에 관해서. 자, whom은 여기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 배너로 띄워드리는 혹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구문 독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당신이 창의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을 생각해 봅시다. Chances are that 이하일 가능성이 있어요. 당신이 창의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자, as 전치사죠. reasonably 타당하게도 똑똑한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but 그러나 또한 뭐뭐일 수 있어요. 자, it's likely that 그들은 그러한 특징을 어떠한 또 전치사죠. 어떤 대단히 inquisitive, 탐구심, 호기심이 많고 유연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의적인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탐구심과 호기심이 많으며 유연한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때 후는 주격관계대명사죠. 주격관계대명사 역시 이 배너의 구문 독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make connection. 그들은 연결을 잘해요. 연결을 잘 시킨다는 거죠. 생각과 생각을 잘 연결시키는 거죠. that aren't drawn. 다른 사람들은 연결시키지 못하는. 자, 요 대해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여기 있는 whom과 같은. 다른 사람들은 don't 다음에는 여기 make connection between ideas라는 말이 생략된 거예요. 즉, 다른 사람들은 연결시키지 못하는 생각들을 잘 연결시키는 사람들을 말해요. 참고로 말해서 이걸 analytical 그러니까 에너지, 유비적 사고를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창의적인 사람들이란 그렇죠. 비정통적이면서도 비수능적인 그러한 면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보면 창의적인 사람은 그냥 단지 IQ가 뛰어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혹은 그런 점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창의적인 이 사고의 연결을 잘하고 탐구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가졌으며 남들이 하는 생각과는 좀 달리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을 창의적이라고 하는 거군요. 자, 이러한 창의성 증후군은 자,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 증상들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탐구심이 많다, 유연하다, 어떤 생각들을 연결 잘 시킨다, 비수능적이고 비정통적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 증상과 징후들은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믿기 때문이죠. 창의성은 무엇의 결과물이다? 수렴의 결과물이다. 융합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많은 개인적인 상황적인 요인들이 이렇게 융합, 수렴된 결과물이기 때문이죠. 입소, 만약 그 연구자들의 말이 맞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뭐가?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IQ가 높은 사람들이 특별히 창의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IQ가 높은 것이 반드시 창의적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1번이 맞는 얘기죠. 또 왜 그토록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이렇게 특출을 날 수 있는지. 자, 그러니까 요 극소수의 사람들은 뭐예요? IQ는 그렇게 높지 않더라도 요 잘하는 탐구심이 뛰어나고 유연한 사고를 가졌으며 남들은 못하는 연결적 사고를 하고 비수능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그러한 창의적인 사람들은 극소수라는 거죠. 예, 그러나 자, 스턴버그나 루버트와 같은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잠재력이란 누구든지 창의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창의적이. 그래서 창의적이 될 수 있고 창의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적어도 어느 정도는. if 만약 그들도 뭘 한다면 그렇죠. 자원을 끌어모을 수만 있다면 어떤 자원이에요? 자, 대주격 관계대명사죠. 자, 어떤 그렇죠. 창의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자신의 자원을 끌어모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스스로를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올바른 목적을 향해 스스로를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도 창의력을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창의성 투자 전략은 사실상 아주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스턴버그에 따르면 창의적인 사람들이란 기꺼이 뭐예요? 자, buy low and sell이죠. sell high. 무슨 뜻이에요? low의 특성은 뭐예요? 인기 없는 생각을 구매하라. 자, 아까 요거죠. 비수능적이라는 건 뭐예요? 남들이 하는 거 따라하지 않는다고요. 남들이 좋아하는 인기 있는 생각을 추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기 없는 생각을 살 때는 싼 값에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좋은 생각으로 탈바꿈 시켜내니까 나중에 팔 때는 비싸게 팔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창의적인 사람들의 사고의 영역, 아이디어의 영역이라는 거죠. 싸게 산다는 말은 뭐예요? 그들 스스로를 어떤 아이디어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어떤 프로젝트에. 그렇죠. 주격 관계대명사죠. 그렇죠. 어떤 새롭고 그리고 별 인기 없는 새롭고 인기 없는 생각에 자신을 투자하고 처음에는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는 그러한 unpopular한 생각이죠. 한마디로 unpopular한 생각이니까 인기 없는 생각이니까 그 인기 없는 생각을 싼 값에 구매하는 거죠. 그러나 자, by 뭐뭐 함으로써 창의적인 이 사람들은 어떠한 결과물을 generate 만들어내요. 자, 주격 관계대명사고요. 대단히 가치 있고 그리고 또 비싼 값에 팔릴 수 있는 생각을 도출해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의 새롭고 또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별로 인기 없는 생각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 생각은 앞으로 또 비싸게 팔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그런 생각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창의적인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창의적인 사람들의 특징. 자,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읽었죠? 창의적인 사람들의 특징을 읽었죠. 그것은 어떻다고요? 앞에 이런 특징들을 가졌고
그리고 또 이 창의성을 갖는다는 것은 충분히 훈련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창의성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앞에서 우리 열거 했던 거 확인했고요. 두 번째 뭐예요? 그렇죠. 이러한 특징들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요? foster. 우리도 길러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함으로써 자, 한번 하나씩 넣어볼까요? 대단히 인기 있는 생각의 투자 아니죠. 관습적인 가치의 순응 아니죠. 다 모두 잘못된 말입니다. 잠재적 투자자를 관심을 끌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그렇죠. 뭐뭐에도 불구하고 스캡티시즘. 그게 되겠어? 왜? 인기 없는 생각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심을 품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거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in the face of 불구하고 계속 persist, 끈질기게 자신을 투자하는 거죠. 그 생각에. 그러니까 4번이 가장 적합하다. 이런 생각, 판단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선택지들을 읽어준 것이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의 학습 포인트는 뭐라고요? 일치, 불일치 문제를 풀었을 때, 특히 이렇게 불일치 문제가 나왔을 때 본문의 내용이 좀 제너럴한 내용이고 일반적인 내용이고 추상적인 내용일 때는 그리고 본문의 분량이 약간 부담스럽게 길게 느껴지면 과감하게 선택지부터 읽어주는 것이 글 전체의 향방을 추측하고 올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자신감을 북돋아준다. 이 말씀이 오늘의 학습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단어와 개념 정리까지 더 철저히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